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이 최근 다시 한일 외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했던 추도식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한일 양국이 해마다 추도식을 열기로 했는데 올해 첫 추도식부터 일본이 무성의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반쪽 추도식이 됐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진구 센터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진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일본의 학술행사 참석하러 가서 아직 거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거기 어디예요? 예, 지금 하네다 공항에 와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조금은 강연을 좀 하러 왔고요. 그다음에 현지의 분위기가 어떤가 네. 좀 여론을 좀 보려고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선 지금 사도광산 문제 둘러싸고 이제 여론이 들끓다시피 했는데 현지에 지금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주 자세히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1차적으로 보니까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본에서 뉴스를 보면은 이에 관한 자세한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본 전체적으로 본다면 관심이 큰 이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외교적으로 본다면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 이 추도식 문제를 가지고 양국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좀 이루어진 거 원만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일본에서 큰 뉴스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일본에서 그걸 크게 떠들고 이럴 사안이 또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재 국내의 정치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아마 국민적인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먼저 일단 우리 대한민국 여론은 되게 일본에 당했다. 반쪽 추도식이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약간 격앙된 분위기도 있고요. 우리 조진구 센터장님께서 사도광산 추도식 둘러싼 상황 전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역사 문제에 관해서 항상 한일 사이에 좀 이견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가 좀 양보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에 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강제노동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추도식에 위해서 약속을 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보면 양쪽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일본이 약속한 거를 다 지키지 않았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7월 27일 날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조금 일본 정부한테 허들을 좀 낮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허들을 낮춰준 그런 측면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2015년도 7월 달에도 메이지시대 산업시설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말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은 조금 표현도 우리한테는 좀 미흡한 것 같고, 왜 우리가 그렇게 양보를 했는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사도광산 하면 일제강점기 징용에 따른 강제노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사도광산 어떤 곳인지 좀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5세기에서 17세기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도라는 곳의 광산에서 금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전세적으로 본다면 이제 기계화가 일반적인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기계화가 아니라 수작업에 의해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재련이 이루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결국 사람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그때 당시 한 1,000명 이상이 여기 끌려와서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역사적으로 참 아픈 곳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일본이 이곳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 문제가 흘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등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 이제 협의가 있었는데 일단 어떤 합의가 나왔었습니까?
그 일본에서 이제 그 한국 한일 양국 정부가 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우리 네.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사도광산 전체적인 역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하고 시설을 좀 만드는 거. 예. 특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희생에 대해서 일본이 진심으로 추모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이 그 유네스코에서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지키고 또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석하고 뭐 전시 시설물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당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혹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기리는 전시물을 사도에 설치하겠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매년 하겠다. 예. 이런 크게 약속을 3가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지금 1, 2, 3으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상당히 좀 그 정도 내용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사실 그 내용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추도식이 열린 게 지난달 24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개최 직전에 불참을 선언하고 현지에서 유가족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추도식에 이제 일본 정부 대표가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누가 할 것이냐. 결국 외무성의 정무관이란 차관급의 정무관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분에 관해는 일부 지금은 이제 보도가 오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게 아니냐. 그런 분이 어떻게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갈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양측의 입장이 조금 갈려져 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의사의 발에 끌려가서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강제 노동이고 강제 노역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당시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본 법에 따라 이루어진 징용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왔었고 일본에서는 이제 의무적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의사에 반해서 간 거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그 의사대로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아마 그 추도의 의사가 일본 정부에 있었느냐 하는 거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정부, 일본 측과 우리가 서로 따로 추도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 일본 교도통신 오보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측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전에 아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누가 참가를 하냐 그분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전에 좀 조사를 했더라면은 혹시 그리고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던 보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사전에 좀 확인을 하고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거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외교부나 현재 있는 일본 대사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도식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추도사가 우리한테 전달될 것이냐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아마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혹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외교부는 뭐 개최 직전이긴 하지만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도사의 문구나 그 내용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뭐 의무적 의사에 반하는 뭐 강제노동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자 지금 일본 하네다 공항 현지 연결이다 보니까 현장 소음이 조금 들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현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까 의구심을 갖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있으니까 그런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네네네. 자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대표 문제도 문제지만 추도 의미가 퇴색했다. 또 일본에게 속았다. 아까 문구 내용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일본 군함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시와 지금 비슷한 점 다른 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하고 가장 다른 점은요. 아까도 제가 허들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 7월 달에 그 메이지시대 산업시설이 등재될 때 일본 정부 대표는 몇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예. 그분들이 의사의 반에 끌려왔다. 또 가혹한 환경 하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매우 중요한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번에는 사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치 이번 그 정부 대표가 가서 하는 것처럼 그 추도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일제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고 또 법에 의해서 지형되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다.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일본 정부가. 예.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추도라는 데 방점을 찍혔던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어떤 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일본 정부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우리하고는 좀 느끼는 감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반발하고 불참을 선언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떤 데 문제점이 있고 또 양측에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거를 따져가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 이 그 추도식 열릴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그거를 점검하면서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갔으면 이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좀 듭니다. 자, 그렇죠. 유가족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유가족들에서 어떤 대우를 하고 어떤 그 편의를 제공할 것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정부가 좀 일본 측에 좀 편의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 측도 그런 고려가 좀 적었기 때문에 아마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에서도 별도의 추도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가족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추도라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 측에서 그 비용도 부담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고 추모의 의사도 전달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예견된 외교 참사라고 이제 질타를 하자 조태열 장관은 어떤 책임도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자, 정부가 통감한다고 밝힌 책임 어떤 걸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떠한 추도의 말을 전하는 게 그분들한테 유료가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 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이게 그 정무관이라는 그분이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했냐 참배하지 않았냐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그게 결국은 우리 정부가 참석하지 않은 원인이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책임을 일본은 한국 측에 좀 돌리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태열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2015년 당시에 조태열 장관이 차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이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인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장관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하겠다 하는 말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복원을 꾸준히 추구해 왔습니다. 한일 관계는 북한 핵도발을 견제하는 한밀 3국 안보협력의 한 축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도광산 문제가 한일 양국 관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걸로 보세요? 예, 중요하죠.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하고 한데 한일 양자 간의 관계가 건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 협력이라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지속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금 12월에 아마 일본의 그 방위상이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이분이 한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예전식의 표현을 한다면 투트랙이죠.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좀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그 연관되는 질문이어서 약간 어이가 중복되기도 할 수 있는데 사도광산 네네. 추도식 우리가 해마다 열기로 했잖아요. 한일 양국이. 네. 자, 앞으로 우리 정부가 같은 논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투트랙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2015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은 등재를 결정하기 전에 일본 측에서 그 사도광산 현장에 네.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2015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이지 시대 그 산업유산 등재를 하면서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일본이 약속을 그때 했는데 한참 뒤에 그런 시설을 도쿄 시내에다가 만들었는데 사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안에는 일본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뭐 강제성이 없다든가, 뭐 평등했다든가,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려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지금까지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일본 측을 받아들여서 한국과 일본 국민 누구나 가도 그런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뒤에 다시 또 추도식이 열릴 때까지 일본 측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 방한할 계획이라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양측 간 온도차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인데 일본이 아무 일 없었다는데 지나가는 건 이제 바람직해 보이진 않은데요. 조진구 센터장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지만 사도광산 추도식 이후에 우리가 잘못된 표현, 잘못된 문구 뭐 이런 분들을 고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제 수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일본은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이게 단지 한일 양자 간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인권의 문제이거든요. 인권의 문제는 바로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그런 전향적인 약속을 좀 하고 좀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이시바 총리의 그 방안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2025년 국교 수립 60년이거든요. 또 어렵게 한일관계 개선되면서 셔틀 외교가 재개됐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기시다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겠다. 또 오히려 그 계승 단순히 계승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점을 서운해하고 또 어떤 점을 일본에 바라고 있는지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1월 달에 방한을 하신다면은 전향적인 그런 발언을 좀 해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018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일본의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넋들을 위해 애도하는 마음 가졌으면 합니다. 애도광산이라고 하셨네요. 사도광산은 애도광산이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사태 이거를 쭉 보면서 결국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한일 과거사를 바라본 일본의 인식은 정말 잘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일각에서 일본은 더 이상 과거사로 또 재차 사죄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언제까지 사과를 계속할 것이냐 이런 데 좀 필요 현상이 있다는 게 과거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8월 달에 당시 아베 총리가 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전쟁과 무관한 세대가 전후 세대가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죄를 계속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일본 사회 전체에 지금 만연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 중요성은 말씀하셨지만 과거 문제에 관해서는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뭐 이런 말에 그쳤거든요. 그렇다면 대외 관계에서 좀 변할 가능성도 그만큼 제한적이라고 보이네요.
아마 일본 사회가 아쉽게도 좀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네. 바라는 대로의 발언을 일본 그 지도자한테 얻어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한일 관계를 새롭게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쪽에 서로 호혜 어떤 그 상호 이익을 최대화하지만 어떤 일본의 인식이 거기에 박혀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네. 제가 조진구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네네.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한일 네. 과거사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또 매듭 짓고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될지 그 해결의 단초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해결의 단초는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1998년 10월 달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죠. 네. 이거는 오부치 총리께서 당시에 이제 과거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을 하고 중요한 건 그 뒤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거를 평가를 했어요. 받아들이고 평가를 하고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극복을 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바뀐 일본을 제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현재의 일본하고 과거의 일본을 동일시하지 않고 네. 일본이 바뀐 모습을 나름대로 평가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일 간의 화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학술 출장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